AI 시대. 행정심판 청구서 이렇게 쓰면 90%는 승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권익위 과장 출신 장태동 행정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세대는 네이버와 구글 검색만으로 일상일들과 행정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최근 1년 동안 갑자기 AI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이제는 네이버와 구글로 단순 검색하던 시대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네요. 저는 행정사를 개업하여 네이버와 다음에 클릭 광고를 하면서 10년 가까이 행정사 업무를 하여 왔는데요. 요즘은 광고 클릭 수가 30% 정도 감소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행정 업무와 관련한 지식과 정보를 5년여 동안 계속하여 유튜브 영상에 올려 구독자 수가 1만 1천 명이 넘었지만 요즘 제가 받는 충격은 훨씬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30세대부터 4050세대까지 이미 인공지능 도구인 챗GPT를 3분의 1 이상이 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챗GPT 4.5와 퍼플렉시티 프로를 월 3만 원 정도씩 들여 활용하다가 요즘은 좀 더 서식과 양식, 파워포인트까지 제작 가능한 펠로 AI 사용까지 추가하였고, 이미지 파일 생성 AI 캔바는 벌써 사용한 지 5년은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때 먼저 원고 스크립트는 챗GPT 4.5와 퍼플렉시티 프로로 초안을 만들어 빼대를 잡은 후에 제게 맞게 수정을 하여 완성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브루 AI에 들어가 적합한 영상을 제작하고 하단에 텍스트까지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바 AI로 들어가 이미지를 인공지능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썸네일 작성을 한 후에 곰믹스맥스 편집기를 통해 영상 제작을 마무리하여 업로드까지 하고 있어요. 물론 유튜브 제작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을 하거나 고충민원, 이의신청서 등을 작성할 때 AI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더 풍성한 정보를 획득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AI 도구 활용을 위해 월 사용 비용로 10만 원이 넘게 들어가지만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인해 과거보다 훨씬 더 일상 업무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AI를 활용하면 거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결코 편해진 것이 아니라 더 머리를 많이 써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사 자격 시험을 앞둔 수험생 중에는 제게 이런 인공지능 도구를 잘만 활용하면 앞으로 행정사도 변호사도 불필요할 것 아니냐고 걱정들 하시지만 실제로 이들 도구들을 잘 활용하여 초안을 작성한 다음 자기 자신에 맞는 수치와 상황을 대입해야 하고 구체적 내용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기초적인 문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AI 대신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전체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 인공지능 도구를 잘 활용하니 종전보다 훨씬 더 고도화되고 전문가로서의 일할 영역이 더 커진 측면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행정사업무에 꼬지라 할 수 있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을 AI가 대신해 줄 수 있는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이들 도구들을 활용하여 초안을 만든 다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설명에 귀 기울여 보완 작성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을 테니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으셨나요? 영업정지, 허가 취소, 시정명령 등 불이익 처분이나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신청 등 법정 민원에서 반려나 거부 처분, 불허가 처분 등으로 고민을 받지 않으셨나요? 이제부턴 포기하지 마세요. 조그만 지식과 정보가 여러분의 고충을 해결해 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과의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때 굳이 복잡한 절차와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행정소송을 하는 것보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AI 시대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소율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까지 공개하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 행정심판이란 행정소송과 비교. 먼저 행정심판이 뭔지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거부 처분, 불허가 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차이점.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진행, 비용 적게 들고 적어도 90일 정도면 신속하게 재결된다. 인용률, 즉 승소할 확률이 평균 31.8%이니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 법원을 통해 진행, 변호사 비용 부담, 절차가 복잡하고 보통 6개월 1년 이상 걸린다. 인용률도 대략 20%에 못 미쳐 비싼 비용,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단심제라서 만약 인용을 받는다면 이보다 좋은 구제수단은 없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법 필수 기재사항. 이제 본론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행정기관이 제시한 거부처분 등의 논리에 대해 논리적이고 법률적, 행정적으로 탄탄해야 승소율이 높아집니다. 1. 제목. 행정심판 청구서라고 적습니다. 예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청구서. 2. 청구인 본인 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 기재.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 정보 포함. 3. 피청구인 행정청 정보.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기재. 예 경기도, 용인시, 강동세무서, 강남구 등. 해당 기관의 담당부서, 담당자 이름과 전화 있으면 기재하면 더 좋음. 4. 처분의 내용 및 처분일. 행정청이 내린 처분을 육하원 측에 의해 작성. 행정처분 공문을 보고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명확히 기재. 예시 2024년 2월 15일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5. 청구 취지. 무엇을 원하는가? 본인은 무허가 건물 철거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합니다. 예시 무허가 건물 철거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6. 청구 이유. 논리적 주장, 법적 근거 포함.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논리적 근거 없이 억울하다만 주장하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하면서 해당 법률 내용, 관련 증거 등을 제시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단락별로 군더더기 없이 숫자를 인용하면서 제시하거나 관련 규정, 대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 등으로 뒷받침해야 승소할 수 있다. 승소율을 높이는 3가지 핵심 전략. 1. 법적 근거 명확히 제시. 관련 법령을 찾아서 인용하되 중요한 규정은 진술문 다음에 박스로 기재하면 설득력이 좋아진다. 예시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에 따르면. 2. 기존 판례 활용. 비슷한 사례에서 승소한 판결문 인용. AI, 챗GPT나 퍼플렉시티의 프롬프트는 LLM으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입력으로 AI 모델에게 내리는 지시사항이나 대화 시작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에 키워드를 최대한 자신에게 맞게 입력하면 원하는 대법원 판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어디까지나 판례일 뿐 내 사건하고 동일한 내용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처분의 위법성 부당성 강조. 행정청이 법을 잘못 적용했는지,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 분석. 업무 처리 절차와 관련 규정을 AI 프롬프트에 입력하면 많은 부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시 청구인은 적법하게 신호를 지켰으며 신호 위반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합니다. 7. 증거자료 첨부. 행정심판에서 증거는 필수입니다. 각각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실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정하는 요지별로 증거를 첨부했다는 것을 표시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진, 계약서,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출해야 하지만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육하원 측에 의해 당시 상황을 눈에 보는 것처럼 정황 증거를 자세하게 기재하면 증거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8.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처분은 위법 부당함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TIP 청구 이유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 호소는 절대 금물. 3.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시 주의사항.
기한 엄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늦으면 행정심판 자체가 각하될 수 있음. 만약 90일이 경과되었으면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민원 신청 내용을 조금 수정하여 다시 행정기관에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확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가기관 상대 vs 지방행정심판위원회 지자체 상대 구분.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승소율을 유피시킬 수 있다. 가급적 일반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사 또는 변호사 도움받기. 마지막으로 장태동 행정사에 대한 소개입니다. 장태동 행정사는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옛 내무부 기획예산담당관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관, 팀장,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민원 조사와 처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익위 특별조사팀장 때에는 군산세만큼 송전탑 갈등을 해결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권익위 산업농림환경과장과 복지노동민원과장을 끝으로 3급 부의사관으로 37년 만에 공직 생활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살려 행정사를 개업하여 9년 동안 종사하면서 주로 행정심판과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십시오. 행정기관과 문제와 갈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장태동 행정사에게 전화 6364-2064 주시거나 이메일 aid2064naver 캄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